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뇌의 부위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뇌의 특정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순서대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거나 혹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중기, 말기로 가면서 대뇌에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부분에도 점차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서 보면 그 대뇌가 축소되어서 피질이 쪼그라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생기는 순서도 달라서 어르신들마다 어느 부위에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뒤죽박죽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대뇌 피질이 다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작아지고 하면서 그냥 예전 기억들도 점점 손상이 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측두엽 손상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물체나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되는데 어르신이 사람들을 기억 못하는 것 중에 특히 가족분들을 못 알아볼 때 가족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뇌 부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이 처음에는 가족을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혹은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이 가족들을 기억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당장 못 알아보더라도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어르신과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르신의 기억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정엽이 손상을 입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 집을 찾아오지 못하신다거나 혹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저희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랑도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요. 배회를 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깥에 나가시는 과정에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좀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두엽까지 손상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아예 할 수가 없다던가 굉장히 좀 무기력한 느낌이라던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인간미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사회활동이나 더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두엽 손상이 되었을 때 가족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병의 진행 과정 중에 일부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점점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게 되는 과정 중에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배우셨던 악기라든지 피아노나 어떤 여러 가지 악기, 어렸을 때 배우셨던 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것인데 예전에 한번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 흔히 말하는 중풍 이후에 생기게 되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때는 뇌의 부위가 어느 부위가 뇌경색이 왔느냐에 따라서 치매의 증상이 아주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뇌경색 이후에 혈관성 치매가 오게 될 때 다양한 계획을 세운다던가 집중을 하게 한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나타나게 돼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단기 기억을 못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뇌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부위별로 손상이 점점 나타나는 것처럼 혈관성 치매 역시 손상이 부위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치매가 있지만 좀 특징적인 치매가 있는데요. 전두측두엽, 전측두엽 치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이 먼저 나타나는 치매인데요.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치매 중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의 문제나 이렇게 치매 증상인 것 같은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약간 난폭해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던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혹은 예전에 비해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던가 행동과 언어 모든 것에 전반적인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치매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뭔가 좀 난폭해지거나 짜증이 많이 늘었다라든지 요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무기력하고 우울해졌다든지 이렇게 의심받기 쉬운 치매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50대, 60대에 약간 종합적인 문제가 함께 찾아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두측두엽 치매를 한번 의심해서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언어들이 뇌의 손상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증상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변화된 행동, 변화된 감정 표현, 변화된 언어 양상들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어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을 길게 돌보고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좀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